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확률에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자, 확률에 대한 기본 성질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시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표본 공간이라는 말도 나오고, 근원사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배반사건과 여사건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용어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공부해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이 가위, 바위, 볼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가위를 1로 적고 바위를 2로 적고 볼을 3으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가위보, 바위보 두 명이 가위바위보 하는 것을 우리는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관찰을 하든지 실험을 하든지 이런 것도 다 시행입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우리가 두 명이 할 때 두 명의 어떤 가능성, 그 다음에 이런 건 다 똑같죠.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앞에 쓰고 두 번째 사람을 뒤에 쓰겠습니다. 둘 다 가위를 내는 경우. 첫 번째 사람이 가위를 낼 때 두 번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겠죠. 그 다음 첫 번째 사람이 바위를 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사람이 볼을 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외는 없죠.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가위바위보 3개 중에서 자, 두 명이 이 가위바위보를 선택하는 경우라서 9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근원사건이라고 합니다. 근원사건의 가능성은 모두 똑같죠? 어떤 게 더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근원사건을 모두 우리는 9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하나의 원소로서 원소 9개가 되는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 하고 이거를 S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 A 사건을 우리는 비기는 경우라고 해봅시다. 비긴다고 하면 둘 다 가위, 둘 다 바위, 둘 다 볼을 내는 경우죠. 자, 이 경우를 우리는 A 사건으로 묶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근원 사건은 총 9가지입니다. 그래서 S의 원소의 개수는 9가 되고 A의 원소의 개수는 3이 됩니다. 이 N은 넘버라서 개수를 의미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나머지 3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는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데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바카테레가 여사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배반사건은 뭐냐 하면 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표본 공간 전체가 있는데 A 사건과 B 사건이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러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사건에서는 표본 공간이 있는데 자, 여기 A가 있으면 우리는 이 바깥 부분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 사건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형의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근원 사건이 모두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때의 확률 PA는 A 사건의 확률입니다. P는 확률 probability의 첫 자 P를 씁니다.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원소의 개수분의 A 사건의 개수를 우리는 확률 PA라고 합니다. 그럼 PA가 이렇게 되니까 PA는 가장 크면 얼마겠습니까? 모든 경우니까 개수분의 PS, 전체 개수분의 전체 개수니까 1이 되겠죠. 그럼 통계적 확률은 뭐냐? 통계적 확률은 이거는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다른 예를 안 들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는데 자, 이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은 우리가 주사위는 육면체가 정육면체라서 1, 2, 3, 4, 5, 6 나오는 게 전부 근원 사건이 똑같죠? S는 1, 2, 3, 4, 5, 6 똑같습니다. 그래서 2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럼 PA는 전체 개수가 근원 사건 6개니까 6분의 A 사건은 2의 약수는 1, 2, 2개죠. 이렇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 근원 사건이 똑같은 경우는 안 해봐도 알죠. 자,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해보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유출, 자, 유출 이렇게 던졌을 때 유치 위에 나오는 경우와 이 둥근 면이 위로 나오는 경우는 다르죠. 그래서 이 평평한 면이 위로 나올 확률과 곡선면이 위로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은 시행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해보고 우리가 나온 확률이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41쪽에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1000번이 아니고 이게 시행할 수 있지 않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45번 시행하는 게 나와 있었는데 그랬을 때 전체 횟수 50분의 평평한 면이 나오는 횟수가 쭉 실제로 어떤 사람이 시행해 봤는 거를 표로 나타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률을 구했습니다. 전체의 시행 횟수분의 평평한 면이 나오는 경우. 해보니까 반이 안 나오죠. 평평한 면이 위에 나오는 게 0.5보다가 좀 큽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수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0.5보 가까워진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횟수를 많이 하면은 어떤 확률 전체에서 전체의 개수분의 RN이라는 것은 자,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이거는 시행 횟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A 사건 횟수입니다.
총 시행 횟수에서 A 사건이 요 평평한 면이 위에 나오는 횟수. 자, 그런데 이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P에 가까워진다. 그게 뭡니까? 사실은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P에 가까워진다. 여기서 무한대까지 사실은 가는 건 아닙니다. 시행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수에 가까워진다. 이거를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87쪽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비슷하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때 다시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